안녕하세요. 문해창작 수업 강사 노현진입니다. 이번 2차 시 수업은 노래 가사를 통해 문해와 친해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해창작 수업 강사 노현진입니다. 이번 2차 시 수업은 노래 가사를 통해 문해와 친해지기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자료입니다. 오늘은 세 곡의 노래 가사를 읽고 그 감상을 적어 볼 텐데요. 노래는 RM님이 작사하시고 V님이 부르신 Singularity, 아이유님의 무릇, 김창기님, 양희은님이 작사하시고 양희은님, 김규리님이 부르신 엄마가 딸에게입니다. 1. 일상의 문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해에 뭐가 있을까요? 대본? 시나리오? 이 속에도 인간의 정서와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문자로 다듬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대본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는요? 어떨까요? 드라마나 영화,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구는 또 어떨까요? 보통 그 내용의 핵심을 뽑아서 홍보를 하기 위한 글귀를 작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명언은 또 어떤가요?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속에 사상이 담겨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이지는 않나요? 속담은 또 어떨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네, 원수를 만난 사람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가 다 담겨 있지 않나요? 편지나 노래 가사는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하는 말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친구의 말, 가족의 말에 위안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에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잖아요. 말하는 분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단어를 고르고 또 골라서 말로 표현을 했을 거고요. 지난 1차 시, 2차 시에 우리가 창작을 해보았던 자기소개하는 글은 어때요? 그 속에 여러분의 감정, 그 이유, 나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순서를 배치하고 다듬어서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전 솔직히 어떤 글이 완성되었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문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문해랍니다. 2. 시, 노래 가사를 감상하는 방법. 감상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눈을 감고 귀로 음악을 들어도 되고 입으로 소리내어 시를 읊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어요. 그 이후에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에요.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혹은 좋은 문장을 접했을 때 좋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후에 내가 왜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 내가 이런 이유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자기소개하는 문장을 적어 보았잖아요. 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는지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왜 그런 걸 좋아하니? 라고 말해도 난 이런 이유로 좋아해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피할 수도 있잖아요. 나 공포영화 무서워서 싫은데 놀라는 게 싫어
라고 알고 있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하고,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무언가를 접하고 난 이후에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감상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를 듣거나 시를 낭송한다. 2. 여러 번 반복해서 듣거나 불러본다. 3. 내 느낌을 적는다. 간단하죠? 오늘 여러분이 하실 것은 세 번째, 내 느낌을 적는다입니다. 미리 제가 4개의 질문을 적어 놓았어요. 학습 자료를 봐주세요. 다음에 혼자 해보실 때는 이 질문을 이용하셔도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질문으로 바꾸겠어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분석 및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형식,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작가의 의도 및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노래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골랐답니다. 노래를 듣기도 하고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으나 이제 노래를 듣는 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만 한번 읽어볼 텐데 혹시라도 머릿속으로 해당 노래의 멜로디가 자동으로 재생되면 억지로 그 느낌을 누르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즐겨주세요. 아마 제 머릿속에도 자동으로 멜로디가 울려서 그 멜로디에 따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가사에 좀 더 집중을 하자는 거지 굳이 멜로디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난 문득 잠에서 깨. 낯설음 가득한 소리. 귀를 막아보지만 잠에 들지 못해. 목이 자꾸 아파와. 감싸보려 하지만 나에겐 목소리가 없어. 오늘도 그 소리를 들어. 또 울리고 있어. 그 소리가. 이 얼어붙은 호수에 또 금이 가. 그 호수에 내가 날 버렸잖아. 내 목소리를 널 위해 묻었잖아. 날 버린 겨울 호수 위로 두꺼운 얼음이 얼었네. 잠시 들어간 꿈속에도 나를 괴롭히는 환상통은 여전해. 나는 날 잃은 걸까? 아니 널 얻은 걸까? 난 문득 호수로 달려가. 그 속엔 내 얼굴이 있어. 부탁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입을 막으려 손을 뻗어보지만 결국엔 언젠가 봄이 와. 얼음들은 녹아내려 흘러가. Tell me. 내 목소리가 가짜라면 날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지. Tell me. 이 고통조차 가짜라면 그때 내가 무얼 해야 했는지. 네, 노래 가사에 대한 감상을 5분 동안 적어봅시다. 학습 자료를 보고, 네, 5분이에요.
1분 남았어요. 정리해주세요. 감상은 잘 적으셨나요? 감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와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제가 적은 감상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이 곡이 정말 좋아요. 노래를 부르는 비님의 목소리도 좋지만 노래 가사가 저로 하여금 제가 경험한 적이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1. 노래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 목소리를 숨긴 사람의 고뇌가 느껴져요. 2. 어떤 이미지가 상상되나요? 목을 감싸 쥐고 어두운 밤 숲을 가로질러 호수로 내달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 저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네요. 3.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겐 목소리가 없어. 오늘도 그 소리를 들어. 목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를 듣는다는 모순. 그래서 그 의미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4. 노래 가사가 나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있나요? 스스로 타인을 위해 희생시킨 것. 지움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후회와 고민에 대해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런 선택을 했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1. 형식에 대해서 1년 1행 3행을 보시면 무언가 깨지는 소리, 낯설음 가득한 소리, 소리로 끝을 내고 있어요. 2연의 3행, 4행의 마지막은 없어, 들어 이렇게 어로 끝내고 있죠. 3년의 1행, 2행은 소리가, 금이 가. 3행, 4행은 버렸잖아, 묻었잖아. 5연을 보시면 나는 날 잃은 걸까? 아니, 널 얻은 걸까? 어떠세요? 이런 동음의 반복으로 시의 운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 운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우선 시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할게요. 시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시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의 언어는 시인의 내면에서 개인화된 언어이다 라고 개념만 정하고 갈게요. 시인의 내면에서 개인화된 언어. 예를 들면 노래 가사에 보면 내 목소리 널 위해 묻었잖아 이렇게 나오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목소리를 어떻게 묻어요? 목소리만 따로 뺄 수 있어요? 목소리만 빼서 그걸 땅이든 어디든 묻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시적 언어라고 해요. 실제로 목소리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인의 내면의 무언가, 그것이 감정이든 이미지든 사상이든 생각이든 뭐든 간에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은유를 통해서 목소리를 땅에 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모른 채로 결과로만 딱 시를 접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럼 일상의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는 저는 일상의 언어보다는 시의 언어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3. 작가의 의도, 주제에 대해서. 제가 RM님의 소감이 듣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제 음악적인 내용까지 해서 포괄적으로는 있었지만 이 가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Love Yourself Tear 발매 기자 간담회에서 비님이 하신 말 중에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 연기한 것을 깨닫는 순간들을 얼어붙은 얼음에 금이 간 것으로 표현했다 라고 하신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쓴 의도나 주제를 알고 보면 그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세요? 좀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 깨어 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조용하던 두 눈을 다시 나에게 내리면 나 그때처럼 맑게 웃어 보일 수 있을까? 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같아. 그대 있는 곳에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좋겠어.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네, 아이유님의 무릎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노래에 대한 감상을 적어주세요. 5분이에요. 시작!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이 노래는 음악으로 아이유님의 목소리와 함께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런 기분이 돼요. 하지만 가사만 따로 읽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1. 노래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무릎을 베고 잠에 빠졌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한 소녀? 2. 어떤 이미지가 상상되나요? 똑같아요.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진 소녀. 3.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깨우지 말아요. 현실의 나는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지만 그 회상 속에 나는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듯해서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아요. 4. 노래 가사가 나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있나요?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잠을 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형식에 대해서. 노래의 멜로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끊어 놓으신 것 같은데 문장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1년.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 깨어있어. 3년.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마지막 년.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돼요. 이 가사를 읽으면 저는 산문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기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유님이 일기를 바탕으로 가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사를 읽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일상의 언어라고 해서 글을 쓴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의 언어도 글을 쓴 사람의 내면을 반영해요. 그런데 시와 노래 가사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 점을 꼽고 싶어요. 노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에 가까워야 한다. 그래서 노래는 일상의 언어와 가까운 것이 많다. 이렇게요. 이해하기는 어떠신가요? 문장 그 자체로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작가 내면의 감정과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가사는 일상의 언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3. 작가의 의도, 주제에 대해서. 제가 KBS 대화의 희열 그 중에서 아이유님이 나온 편을 봤어요. 이 강의를 만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좋아했었고 그래서 불면증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잔다. 너무 힘든데도 예민한 상태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나온 곡이 반편지와 무릎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가요.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 소녀의 모습에 더 공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사를 읽을 때면 잠을 못 자고 있을 소녀에게 잘 자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 아이유님의 심경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슬펐었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양희은 김창기님의 엄마가 딸에게입니다. 5분 동안 감상을 적어주세요.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1. 노래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엄마가 딸에게 하는 당부, 딸이 엄마에게 전하는 자신의 속마음. 2. 어떤 이야기가 상상되나요? 엄마가 딸에게 쓰는 편지. 그 편지를 읽고 자신의 속마음을 적어보는 딸. 저는 이 노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엄마는 딸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은 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적어보고 저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3.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이 구절을 들을 때면 괜시리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저는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말을 결코 저희 부모님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남았나 봐요. 4. 노래 가사가 나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있나요?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은 애정이 담긴 말이지. 하는 말?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나면 저는 엄마한테 가서 꼭 한번 안아드리고 속으로 말은 못해요. 말은 못 꺼내고 속으로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죠. 여러분은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1. 형식에 대해서. 이 가사는 엄마와 딸의 대화 같기도 하지만 저는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글로는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문이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 혹은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 2.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언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뜻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시적 언어도 좋지만 이제 이 엄마가 딸에게처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 글로 표현된 것도 좋아해요. 이건 일상의 언어죠. 3. 작가의 의도, 주제에 대해서. 이 노래를 바탕으로 그림 에세이 책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책은 읽어보지 못해서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사가 원래는 엄마의 이야기였는데 딸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생각에 2절 가사를 직접 쓰셨다고요. 김창기 님이 쓴 가사에 제가 딸 얘기도 붙이고 싶다고 해서 쓴 거예요. 엄마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딸의 이야기도 들어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야 공평하죠. 주거니 받거니. 어떠세요?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이제 쓰신 양희은님의 말을 들어보니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떠셨어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던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의 문해에 대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가사, 시, 감상하는 방법,
감상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가사 감상하기. RM님의 Singularity, 아이유님의 무릎, 김창기, 양희은님의 엄마가 딸에게. 다음 시간에는 가사 창작하기, 자신이 쓴 가사 낭독, 낭송해보기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